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이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자, 이제 남은 기간 선생님 제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이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물을 끓이는 온도가 몇 도게? 문과생 아니야?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죠? 물을 끓이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 98도 절대 끓지 않죠. 그 마지막 1도를 올리는 순간,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마지막 1도를 올리기 위한 남은 50일 보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게 사실은 뭐 매년 수험생들을 지도를 해왔고, 또 이게 꽤 많은 시간들을 또 수험생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나이가 또 뽀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요, 이 마지막 파이널이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간이. 요 시간을 잘 보낸 친구들은요,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등급을 수능날 만나게 되는 경우도 빵 터지는 거지. 포텐 터지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1년 굉장히 잘 보내왔는데 이 마지막 정리가 좀 아쉬워서 평상시 실력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수능날 포텐 터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선생님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 지금 뭐 3,000문제, 4,000문제 되는 이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선생님 제가 개념을 다시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도 요즘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9월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가 개념을 다시 봐야 됩니까? 라는 얘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일단 기출문제는 뭐 기출문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지를 풀든 문제 푸는 거 아주 좋습니다. 지금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조금 추천을 하자면 선생님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문제수가 많지 않잖아. 우리 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4,000, 5,000문제 되지 않고 아마 이 500 그죠? 개인기 같은 경우는 54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완특기 같은 경우는 300문제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들이요 굉장히 문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선생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산 문제든 자, 요걸 꼭 지켜야 돼. 이게 중요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이 얘기가 중요해. 항상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보면은요 1단원부터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풀어요? 집합부터 풀어요. 집합 명제. 우리 이과 학생은 맨날 지수로 구하면서 풉니다. 근데 그동안도 그렇게 하다 실패했잖아요. 맨날 1단원부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맨날 1단원만 끝나. 애들이 맨날 1단원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치 1단원만 정말 잘해. 뒤로 갈수록 어때? 못해. 그 애들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그냥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데 통계 파트를 버리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 뒤로 갈수록 그치? 그 내가 얘기를 해줄게. 문제집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새로 푸는 거 다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꼭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그럼 뭐 이 문제집 앞면에다가요.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앞면에다가 자기가 취약한 단원을요. 1, 2, 3, 4, 5, 6 쭉 단원을 적으세요. 자기가 못하는 단원. 이게 사람이 참 있잖아. 선생님도 수험생활을 겪어봤지만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내가 못하면 못하는 부분을 더 어떻게 해야 되니?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 자기가 자꾸 잘하는 부분들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그 부분만 공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옛날에 사실 수학을 제일 좋아하고 수학 공부하는 걸 수학 점수가 제일 잘 나왔고 수학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럼 다른 과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 내 책상 앞에는 수학 문제집이 제일 많았거든.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편식을 너무 많이 해. 아니면 1단원부터 자꾸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어떤 문제집이도 좋으니까 자기 취약 단원을 쭉 적습니다. 그럼 솔직히 얘기할게. 남은 시간 동안 이거 다 못 봐도 괜찮아. 사실 이 부분의 절반까지만 내가 봐도요.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점수 올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 그동안에는 계속 피하고 안 했던 부분인데 걔네들을 먼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압박감에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요. 야, 남은 시간 동안 한 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 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돼라는 이 압박감에 대충 한번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단원을 순서대로 적어놓고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부셔가는 거지. 아 선생님 맨날 강의가 뭐 부시기 박살내기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가격하냐고 누가 그래갖고 그럼 좋은 표현 뭐 있을까? 하나씩 아유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한 단 한씩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거지. 그치? 아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문제를 다 풀지 않아도 점수 올리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풀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답 노트. 자 이거는 선생님 얘기야. 선생님이 수능 전날요 나는 선생님 공부할 때 그 누구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으란 얘기를 안 해줬어.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선생님 시험 전날 내가 어땠는지 얘기를 해주면요 아니 선생님 공부 많이 했겠지. 당연히 많이 했는데 시험 전날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만 생각나더라고. 내가 안 한 부분 뭐 국어 선생님이 이거 보라고 했는데 안 했던 거, 영어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했던 거. 그렇게 시험 전날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만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막 초조해. 아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나 안 봤는데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나 이거 안 했는데 아 이거 어설프게 외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막 안 했던 것들만 이만큼 떠오르니까 자신감이 어떻게 떨어지면서 아 너무 내일 오는 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 그래갖고 되게 바보같이 울었다니까? 혼자 눈물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아마 누구나 다 약간의 후회가 남는 아마 그런 날일 거야. 열심히 했든 열심히 안 했든. 그 이제 뭐가 중요하냐. 내가 왜 그때 시험 전날 그렇게 불안했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시험 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된다고? 거리. 과목별로 내가 일주일 전에는 이것만 보고 가야지. 시험 전날은 이것만 다시 보고 가야지 라고 하는 무언가 거리를 만들어 놔야 돼. 이 거리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 왜? 내가 이미 계획해 놓은 거잖아. 국어 이거만 보면 돼. 영어 이거만 보면 돼. 수학 이거만 보면 돼. 탁탁탁 걔네들만 보고 오케이 정리 끝. 내일 완벽하게 문제 풀어버리겠어. 이게 돼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해놓지 않으니까 국어 들고 있으면 영어가 불안, 영어 들고 있으면 사탐 불안, 사탐 들고 있으면 과탐 불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거야.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학 부분에 있어서 거리는 누가 최고야? 오답 노트가 최고야. 그래서 지금부터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 다양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 좋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우리 이제 문구점에 가면 오답 노트, 수학 오답 노트라고 해서 예쁜 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도 알잖아요. 문구 욕심이 상당히 있거든, 그지? 그럼 꼭 사요. 노트를 사요. 그럼 어떻게 이제 거기다가 또 펜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펜 이만큼 갖고 다니면서 그죠? 뭐 문제는 빨간색, 그죠? 뭐 그래프 그리고 막 내가 부족했던 거 에이 바보 막 이제 처음에 막 스티커도 붙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 문제 만드는데 시간이 어떻게 돼? 엄청 오래 걸려요. 혹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또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국어 지문, 영어 지문 그거 어떻게 다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어떻게 해? 복사를 떠가지고 왜냐면 앞에 맞은 게 앞에 틀린 게 뒤에도 맞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복사를 다 떨어가요.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잘립니다. 풀 다 칠해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붙여요. 내가 대부분 보니까 여기서 끝내더라. 아니 오답 노트를 그냥 만드는데도 힘이 들거든.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야. 잘라서 오리고 붙인다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혹은 아니면 이제 아예 문제 오답 봉투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잘라가지고 그거 이제 봉투에 넣고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 넣어가지고 걔를 갖고 다니면서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문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문제를 그치 낱개로 갖고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릴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오답 노트는요. 가장 최적의 오답 노트는 일단 만드는데 시간은 최소가 돼야 돼. 야, 누가 보여줄 거 아니잖아. 그치? 예쁘게 뭐가 중요해. 그치? 오답 노트는요. 만드는 시간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 어떻게? 보는 시간. 내가 그걸 계속 여러 번 보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추천을 한다면 선생님 그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 봉투 모의고사와 함께 뭘 같이 드려요? 스프링 오답 노트를 같이 드려요, 선생님이. 근데 그 오답 노트에는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문제 선생님 그대로 실어놨고요. 여러분 6월, 9월 평가원 문제들 있잖아. 그거 그대로 실어놨어. 그리고 우리 6평 리허설, 9평 리허설 봤던 거 있죠? 그것도 선생님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왜 실어놨겠니? 니네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다시 쓰는 시간 줄어들으라고. 그럼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있어. 다 맞았다. 찢어 버리셔도 돼요.
다 맞은 페이지 찢어버리라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4번을 틀렸다. 오답 정리가 필요해. 그러면 다른 거는 내버려 두고 색연필로 주변에 테두리만 쳐. 그럼 여기다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분석하는 거지. 이렇게. 딱 보면 이 문제가 오답 노트 봐야 되는 문제다 표시되게끔만 정리하라고. 이러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많이 안 걸리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계속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시험 일주일 전부터도 어떻게 계속 노트만 갖고 다니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푸는 거야. 새로운 문제 풀고 또 틀리고 자신감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렸던 것들만 다시 틀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봐주라는 얘기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문제만 오답 노트 가능하잖아요. 아니 아까 선생님이 다 맞은 페이지는 찢어버리라고 했지만 그런 페이지들을 이용해서 그냥 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기출문제 개인기 풀었죠? 완특기 풀었죠? 그 문제들 다 맞았어요? 아니죠. 2번, 3번 풀면서도 틀리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걔를 어떻게 해? 찢어. 선생님 책을 어떻게 찢어요? 야 내년에 또 할 거야? 야 개인기 완특 내년에 다 바뀌어. 그 내년에 또 할 거냐고. 또 하더라도 책 바뀐다니까? 그 책도 안 보고 싶다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버려? 찢어버려. 그 다음 그냥 아니 자르고 붙이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접어서 스테이플러로 찍어버리는 거야 그냥 노트에다가.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모아가면 솔직히 보긴 안 좋아요. 너덜너덜하고 선생님 나중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보니까 나 무슨 오답 괴물 로봇인 줄 알았어. 스테이플러 하도 찍어놔가지고 여기저기로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찍어놓고 하니까 무슨 철제 괴물인 줄 알았어 내가 아주. 근데 그렇게 해놓고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자꾸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공부해줘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해놓으면 수능 전날 나같이 된다니까. 울어. 전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온다고. 안 된단 말이야. 딱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안정적으로 내가 봐야 되는 계획들을 딱 임무 완수했다. 난 내 시험 좋은 컨디션으로 잘 보면 돼.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거리를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만들어 놓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것도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문제 풀면서 이제 열심히 연습해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우리가 수능날 최적의 뇌를 만들어야 됩니다. 9월 달에 1등급 받았어. 그 내가 수학은 조금 멀리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수학을 안 봤어. 그럼 이 뇌가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학 문제만 푸는 사람이거든. 수학 설명만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나도 있잖아. 한 일주일 놀러 갔다 오잖아? 그럼 뇌가 굳어있는 게 느껴. 아니 풀긴 풀겠지. 그래도 내가 이 짓을 몇 년을 해왔는데 그치? 풀긴 푸는데 이 뇌가 내가 느낀다니까. 팍팍팍팍 돌아가는 뇌와 뜩뜩뜩뜩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도 경험해봤지? 이게 문제를 너무 안 풀다가 오랜만에 풀면요 약간 돌아는 가지만 뜩뜩뜩 시간이 걸리는 게 느껴져. 근데 여러분들 수능날 어때? 가장 최적의 뇌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마지막 2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50일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 뇌를 최적화시킨다라는 건 여러분 어려운 문제만 막 푼다고 해서 최적화는 아닙니다. 분명.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봤어. 막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만 그냥 50일 무조건 막 본 거야. 막 30번 문제 같은 거 맨날 본 거야. 그러면 이게 사고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예를 들어 단수 미분해서 값을 집어넣으라는데 막 이러고 있다니까 선생님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가 복잡해져서 기본 개념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적절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과 그다음 우리 뇌를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적절한 조화가 또 어때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우리 JDS 둥이들은 선생님이 그런 문제들을 어디다가 맞아, 그쵸. 주파수 마지막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에 여러분들의 뇌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봉투 모의고사만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뭐 다른 선생님 강의 듣다가 선생님 마지막 파이널 선생님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누구나 수학 공부를 그동안 그래도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마지막 파이널 정리할 수 있게끔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마지막 봉투 모의고사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등급대가 선생님 제가 아직 모의고사 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이 4등급 이하인 친구들도 어떻게 활용하라고 OT 강의에서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OT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매년 얘기하는 거라서 감흥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때요, 여러분? 좀 느껴집니까? 예, 몰라. 점수는 몰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지금부터 남은 이 시간을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수능날 받는 등급은 정말 달라집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용기를 주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매년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수능날 정말 내가 원하는 멋진 등급 받기 위해서 나머지 50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니 해온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생님도 끝까지 옆에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